바보 빅터, 천재가 된 바보. 크리스마스를 앞둔 히트노트는 안팎으로 분주했다. 대형 트리 정식이 아래에서 시민들을 위해 야외 음악이 열렸고 로비에서는 안내원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방문객을 맞았다. 3층 연회장에서는 특별한 손님이 모여 있었다. 인구 대비 상위 2%의 IQ를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 멘사협회 회원들의 신인회장의 취임식을 위해 각지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분위기는 북돋는 캐럴 합창이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국제 멘사협회 새 회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먼저 신임 회장님의 양력을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한 발명가이자 기업 컨설트이며 애플리 사회이사이자 저수가이며 혁신 강연자이며 공공 프로젝트 기획자이고 이런 지금 보니 참 줏대없는 분이로군요. 사회자의 익살의 장래가 폭소가 터졌다. 그러자 오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빅터 로저스 회장님이십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빅터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단상에 올라갔다. 그리고 전임 회장과 포옹을 하고 연 회장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빅터는 쏟아지는 박수 속에 회원들의 수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팔을 뻗어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사람들은 시선과 조명에 그 테이블에 앉은 초로의 부인들에게 쏟아졌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아름다운 여성분이 지금 절 만들어 주셨지요. 존경하는 출판계의 리더이신 레이첼 대표님의 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선생님이시죠.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당신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이첼 선생님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뜻밖의 찬사에 그녀도 감격스러운 얼굴로 주의 목례로 답했다. 곁에 앉아있던 노라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선생님의 손을 쥐어들었다. 조명이 다시 홀로 가로질러 빅토리에 돌아왔다. 취임 인사를 고민하던 중 젊은 회원들로부터 성공에 대한 조언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 호텔의 창립자이신 콜랜드 히튼이 생각나더군요. 그는 장성할 때까지 그를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원래 은행 경비원이 되려고 했는데 그를 잊지 못하는 바람에 퇴짜를 맞았고 호텔 벨보이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회고하기를 자신이 글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히튼 호텔을 만들게 되었다는 능청을 썰었죠. 물론 성공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벨보이 시절에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나보다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호텔을 경영하게 되리라 믿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이것은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콜랜드 히튼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세마따기를 들고 이 셋을 두들겨 말굽으로 만들면 $10, 5센트의 가치가 된다. 이것을 못으로 만들면 $3,250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시계 부속품으로 만들면 $250만 의 가치가 된다. 라고 말했지요. 자중을 둘러본 뒤 빅터가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콜랜드 히튼의 쇠막대기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제가 IQ가 높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IQ를 제게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지닌 사람도 자신의 과소평가하면 재능을 펼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굽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말굽밖에 되지 못하고 바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콜랜드 히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라.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자신이 만드는 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 절대 자신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 스스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현실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배반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몇 번의 교배를 마실 거고 그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기소침해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빅토 로저스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했던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고 로라는 빅토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런 운명가가 한때 지독한 말 더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러자 레이첼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웅수했다. 그래. 그리고 인기 동화작가 로라 덩컨이 한때 꿈도 희망도 없던 웨스트리스였다는 사실도 모를 테지. 로라는 박수를 멈추고 레이첼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마에 주름이 지고 흰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로라는 그동안 함께 있었던 일을 떠오르자 가슴이 뭉클했다. 로라는 레이첼 선생님을 껴안았다. 자신을 믿으라던 선생님 말이 옳았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빅터도 아직까지 제자리를 맴돌았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난 너희들의 재능을 펼치게 조금 도와줄 뿐인걸.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건 온전히 너희들의 몫인 거지. 열회장도 다시 경쾌한 회로성이 울렸고 뒤에서 웅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콧노래가 들려 나왔다. 그나저나 회장님에게 꽃다발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 곁에 백발이 근사하게 기른 암기한 잭이 달아왔다. 참, 내정 좀 봐. 참, 기다리세요. 로라는 준비했던 꽃다발을 두고 축하객들에게 둘러싸인 빅토에게 다가갔다. 암기왕 잭은 들고 있던 칵테일에 입을 죽였다. 세상 참 빠르죠. 저들이 벌써 중년이 되었다니요. 난 아직도 청년인데 하하하하.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가르치면 세상에 알려줄 차례가 되었죠. 이미 두 사람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터 씨는 강연을 통해서, 로란 씨는 동화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제 손녀도 로라 덩컨의 팬이랍니다. 잭은 산타크로스와 같은 하얀스러움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이첼 선생님도 말했다. 선생님이야말로 산타크로스였어요. 바보에게 천재라는 선물을 주었으니까요. 그러자 잭은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요? 저는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요정이랍니다. 신데렐라는 아름다움을 깨운 착한 요정 말입니다. 그리고 레이첼 선생님의 눈에는 빛내며 뭔가요? 혹시 천사? 에이, 동화 세계에서 더 멋진 현실 세계의 안내자죠. 바로 북극성. 저들의 길을 잊지 않도록 내내 지켜주셨으니까요.